1학기 2차 고사 대비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됐던 학생들도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반드시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두 문제는 신경의 흥분 전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다.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 D2, D3의 위치를, 표는 A와 B의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1, 2, 3일 때 A의 D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 2, 3 시점은 각각 3, 4, 5ms 중 하나라고 나와 있고, 각각의 시간에 이제 측정된 막전이는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플러스 30, 그 다음 마이너스 7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면 자극을 준 지점은 D1이라고 했고 측정 지점은 D2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A의 D2 지점. 자, 그러면은 자극을 준 지점이랑 측정하는 지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극을 주자마자 이 측정 지점의 막전이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 흥분의 전도라는 거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극을 준 지점에서 측정하는 지점까지의 흥분이 전도되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경과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경과 시간을 말하는 거고, 이 전체 경과 시간이라는 거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측정 지점까지의 전도 시간에다가 뭘 더한 시간이냐면, 도착한 그 자극이 이제 탈분극을 일으켜서 막전이가 변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이제 더한 값이 이 전체 경과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막전이가 2번 시점에서 플러스 30mV가 찍혔다는 말은 자극을 준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가 된 시간에다가 더하기 이제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2ms 뒤에 이 30mV가 찍힌다. 그 시간이 바로 이 2번 시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식 하나로 정리를 해볼 건데, 흥분의 전도 문제는 거의 다 이제 요 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식을 외워주셔야 되고, 이해도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식이 익숙하지 않다면 문제를 풀 때 항상 식을 먼저 적어 놓고 거기에 이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주는 식으로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경과 시간을 이제 줄여서 그냥 전체 시간이라고 한번 생략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시간을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이 측정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 말해서 전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자극이 측정 지점까지 도착한 이후에는 이제 탈분극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막전이가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이제 전체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전이 변화 시간, 이렇게 이제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너무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는 이 3개의 시간 중에 2개 시간을 알려주고 나머지 1개 시간을 구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극이랑 그 다음 표까지 확인했고, 흥분 전도 속도는 A가 B의 2배라고 이제 주어졌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A는 그러면은 속도가 2V라면 B의 속도는 V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A랑 B의 전도 속도는 다를지라도
이 전도가 되고 나서 막전이가 변화하는 양상은 A의 어느 지점이든 B의 어느 지점이든 다 동일하게 이 우측 하단에 이 그래프를 따른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1번, 2번, 3번 시간을 3, 4, 5ms 중에 어딘지를 이제 매치를 시켜줘야 될 건데, 일단 측정된 막전이를 우리가 막전이 그래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80은 여기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당연히 1ms일 때 측정되는 막전이가 마이너스 60mV고 그 다음에 3ms일 때 측정되는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80mV는 지금 3ms에서 측정이 됐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요 한 시점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70이 문제인데 사실 마이너스 70이 나올 수 있는 그 막전이는 되게 여러 군데예요. 근데 문제를 이제 다시 보면은 이 우리가 측정한 세 시점은 각각 1초 차이가 나는 연속된 시간인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도착하고 나서 1초 차이가 나는 부분에 이 막전이가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2ms, 3ms에서부터 1초 차이가 나는 어느 지점에 이 마이너스 70이 이제 찍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ms보다 1ms 전인 여기가 이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ms에 1ms를 더한 이 4ms가 이제 요 두 시점 중에서 어디가? 요 3번 시점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3번 시간이 1ms라면 당연히 이 막전이는 마이너스 60이 찍히게 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3번 시간은 1ms가 아니라 4ms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요 지점에서 마이너스 70이 찍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 시점은 그래프에서는 찾았는데 이 세 시점에 지금 2ms, 3ms, 4ms가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랑 다르네, 문제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전체 경과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얘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그 갭이 있겠죠. 그 차이는 당연히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일 겁니다. 자, 당연히 이 2, 3, 4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막전이는 언제예요? 플러스 3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 시점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시간인 3ms에 찍히는 막전이가 30mV가 된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전체 경과 시간이 3ms인 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해보면 그 다음으로부터 이제 1ms 뒤인 4ms에는 1초 차이가 나는 여기 마이너스 80mV가 찍힐 거고, 그 다음에 또 1초 뒤인 5ms 뒤에는 마이너스 70mV가 이제 찍힐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시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식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경과 시간은 3ms고, 그 다음에 전도 시간은 얼마인지 모른다. 근데 막전이가 변화하는데 걸린 시간은 언젠가요? 2죠, 2. 그러면 2ms다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 시간은 1ms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준 자극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이 1ms라는 말이니까 거리가 2cm 차이가 나고 시간은 1ms 소요됐으니까 A의 전도 속도는 2cm/ms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B의 전도 속도는 1cm/ms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떤 거를 묻고 있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설명을 골라라. 자, 3번은 지금 시간이 4ms가 아니라 5ms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1이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해놨죠. 그래서 맞다. 자, 디귿은 기억이 5ms일 때 어떻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기억은 지금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D1에. 자, 그러면은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3이 아니라 5ms인 시점이 되겠죠. 요거를 지금 우리가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D3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었으니까 여기 준 자극이 D3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제 전도 시간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전도 속도를 구해놨으니까. 그럼 속도가 1로 4cm를 가야 되니까 전도 시간은 4ms가 될 거고, 나머지 시간,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막전이 변화하는 시간은 1ms 소요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막전이 변화 시간은 요 그래프를 이제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막전이 변화 후에 1ms 뒤에는 마이너스 60mV가 측정되고 있네. 그러면은 요 지점이니까 당연히 탈분급 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당연히 처음 접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한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아, 결국 문제가 똑같은 것을 묻고 있구나 라고 이제 아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11번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신경의 흥분 전도에 대한 문제고, 이제는 뉴런이 한 개만 나왔습니다. 자, 그림은 A의 지점 D1으로부터 네 지점 D2에서 D5까지의 거리를, 표는 D1과 D5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4, 5, 6ms일 때 1과 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과 2는 각각 D2 또는 D4 중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측정한 두 지점도 이렇게 두 개 중에 한 개다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극을 준 지점도 여기 또는 여기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자극을 줬는지를 먼저 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번 지점, 2번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차례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요 D5에 자극을 준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이제 고려를 한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인 D1에 자극을 준 경우를 한번 이제 차례대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5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를 보니까 지금 3개의 시간에 막전이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막전이는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하나밖에 없는 지점, 막전이 변화해서 하나밖에 없는 뭐 플러스 30 또는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곳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30인 막전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플러스 30인 막전이가 이제 두 지점에서 각각 4ms, 6ms에서 이제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D4가 더 가깝고 그 다음에 D2가 더 멀죠. 그러면은 더 가까운 지점에서 이 플러스 30에 더 먼저 도달을 할까요? 아니면 더 먼 지점에서 플러스 30에 더 먼저 도달을 할까요? 당연히 전도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야지만 막전이 변화도 먼저 빨리 일어나게 돼가지고 플러스 30에 더 먼저 도달을 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1번 그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극을 준 지점에서 더 가까운 지점에 이제 더 빨리 플러스 30에 도달을 하게 되니까 더 가까운 지점이 2번 지점, 그 다음에 더 먼 지점이 1번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한 이게 맞는지, 첫 번째 경우가 맞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검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지금 D5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D4까지 이제 자극이 전도되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A의 흥분 전도 속도
문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직은 모른다, 그쵸?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적었던 그 식 하나 적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시간은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려줬죠. 자, 그러면 전체 시간은 지금 4ms고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 모른다. 자, 근데 그때 플러스 30mV가 측정이 됐으니까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은 2m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ms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1cm, D5에서 D4까지가 지금 1cm인데 1cm를 2ms 동안 갔으니까 이제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0.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단위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굳이 적자면 cm/ms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0.5라고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게 1번 지점에서도 만족을 하는지를 한번 검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점에 보면은 여기 D5에서 지금 D2까지 가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도 식을 그대로 써보면 이제는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지금 3cm가 이제 차이가 나니까 전도되는데 6ms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경과 시간은 지금 6ms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막전이 변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에 자극을 준 그 시점으로부터 6ms 뒤에는 자극이 D2까지 전도되고 그냥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막전이 변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이때는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이 돼야 되는 거죠. 플러스 30이 아니라.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이제 틀렸다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틀린 경우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이 첫 번째 경우를 지우고 두 번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D1에 자극을 줬으니까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더 가까운 2번 지점이 이제는 D2랑 D4 중에서 요 D2가 2번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D4가 1번 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준 자극이 이까지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틀린 경우고 요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D1에 준 자극이 D2까지 전도되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식을 더 줄여서 전체는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전체 경과 시간 4ms죠. 그 다음에 똑같이 플러스 30까지 막전이 변하는데 있었으니까 전도에 2가 쓰이겠죠. 그러면은 2cm를 2ms 동안 갔으니까 이제는 전도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1cm/m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 속도 1이라고 우리가 놓고 그 다음에 이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두 번째 경우도 만족을 하면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맞다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D1에 준 자극을 D4까지 이제 전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막전이 변화하는데 시간을 2ms 쓸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시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를 써야 되니까 6ms고 그 다음에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속도가 1이니까 4겠죠, 4. 그럼 막전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전이가 2ms 뒤에 플러스 30이 찍히냐?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맞구나. 그 다음에 A의 전도 속도는 1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우리가 구해놨죠. 1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A는 지금 여기에 막전이가 얼마가 찍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ms 뒤에 2번 지점에서는 막전이가 얼마 찍히냐? 똑같이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식에다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시간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2번 지점까지니까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 얼마? 2죠. 그 다음에 막전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제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막전이 그래프를 이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3ms 뒤에는 이제 얼마가 읽혀요? 마이너스 80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0mV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80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경과 시간이 4ms일 때, 그러면 이제 또 전체 경과 시간 요 4를 여기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4일 때 D3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이니까 이제 막전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1ms의 막전이는 탈분극 중인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탈분극인지 뭐 과분극인지 재분극인지 상황을 물을 때도 있고 아니면 막전이 자체를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흥분 전도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뉴런이 2개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 뉴런이랑 B 뉴런이 있다고 했을 때, 자, A 뉴런은 이렇게 이제 시냅스가 없는 뉴런, 그 다음에 B 뉴런은 중간에 시냅스가 하나 있는 뉴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 뉴런을 이제 보면은 얘도 속도가 1이고 B 뉴런도 속도가 1이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시냅스 이후 뉴런의 속도도 1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똑같은 지점에 자극을 주고 똑같은 지점에 이제 측정을 여기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거리는 A나 B나 전체 거리는 지금 동일하죠. 자, 이때 A 뉴런이랑 B 뉴런 중에 먼저 그 막전이 변화가 이제 측정되는 뉴런은 어디일까요? 그쵸, A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뉴런은 이 세 개의 뉴런은 전도 속도는 다 똑같죠. 근데 B는 그 자극을 준 지점이랑 측정한 지점 사이에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자, 시냅스가 있다는 말은 여기서는 전기적 신호로 어떤 신호가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조건 화학적 신호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필요한데 전기적 신호보다는 화학적 신호가 훨씬 더 이제 느리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러니까 A랑 B의 차이는 이 시냅스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시냅스의 유무에 따라서 B에서 훨씬 더 늦게 이 흥분이 전도가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전달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B에서 더 늦게 측정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 문제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